자, 우리 시장에도 봄바람이 훈훈하게 불어오는 모습인데요. 우리는 이럴 때 또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에서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동시에 또 시장에서는 B2, 이 빚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으로 투자 심리가 쏠리면서 이 코스닥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올 들어서 20%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는 신호탄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숫자 한번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그러니까 지난달 말이죠. 금융투자협회에서 29일 기준으로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 그러니까 B2 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융자 잔고가 18조 5,490억 원이다. 이거는 지난해 9월 27일에 18조 5,928억 원대에 비교해서 반년 만에 드디어 또 최대치에 올라섰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코스닥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신용 잔고가 9조 4,522억 원인데 유가증권이 이제 9조 967억 원이니까 코스닥이 더 지금 뜨겁다. B2 규모로 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특히 유가증권 시장의 B2 규모가 3.9% 증가했는데 코스닥 시장은 무려 21% 가까이 늘었다. 그러니까 증권 시장을 역전했다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좀 코스닥이 좀 더 과열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최근 코스닥 시장은 일부 대형주 그리고 챗 GPT, 로봇 이런 테마주 급등세를 중심으로 지수 레벨이 높아졌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들 종목 주가가 좀 과도하게 기대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으로 거래가 계속해서 이렇게 쏠리게 될까요? B2 코스닥 이것도. 일단 뭐 1분기에 보면 이제 미국 나스닥도 지금 한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1분기만 정리해 보면 코스닥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분위기가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말과 생각해 보면 작년 말만 해도 올해 1분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2차 전지 난리 났고 로봇 그다음에 IT 뭐 이런 쪽도 난리였고 최근에 챗 GPT까지 있어서 이런 테마형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굉장히 늘어났고 지금이 오히려 바닥인가? 바이 더 딥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죠. 그래서 네네. 바닥이란 표현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럼 나도 다시 영끌해서 B2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그래서 지난해 말에는 굉장히 좀 위축돼서 4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5조 원대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이러니까 뭐 아무래도 좀 에코 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과열된 종목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에코 프로비엠 하나만 신용 잔고 비율을 보면 3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1.95%, 그러니까 연초에 1.23% 정도였는 때에 비해서 확연히 높아졌죠. 그래서 로봇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로봇주 유일 로보틱스의 신용 잔고 비율이 9%에 육박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조금 과열 조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B2 코스닥 쏠림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그러면요. 네,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 집중을 해봐야 될 텐데 이번에는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 특히 영업이익이 175%나 증가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APR. 이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요즘에 김희선 화장품, 아니면 유재석 화장품 이런 쪽으로 해서 메디큐브라는 브랜드가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널디라고 하는 브랜드, 그러니까 패션 브랜드도 굉장히 지금 많이 뛰어 올랐는데 이 브랜드가 이제 APR입니다. APR은 지금 금강원 전자공시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매출액이 3,977억 원. 영업이익이 392억 원, 스타트업인데 엄청난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53% 증가했고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영업이익이 174%나 지금 증가해서 매출, 영업이익 모두 지금 호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호실적의 비결을 좀 찾아보니까 유재석 화장품 하는 메디큐브가 2021년에 뷰티 케어 디바이스라고 해서 또 하나의 광고 모델을 하나 더 썼습니다. 김희선 씨를 썼는데 이 AGR이라는 이 뷰티 케어 디바이스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지난해에만 약 60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걸로 1,100억 원의 매출이 올라가면서 지난해 뷰티 디바이스 3종 세트 라인업까지 다 갖춰지고 그래서 누적 영업이익이 2021년 연간 누적 영업이익 40억 원을 가뿐하게 한 아이템으로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외에도 메디큐브도 있지만 에이프릴 스킨, 포멘트, 글램디 바이오 이런 뷰티 브랜드 강세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해외 시장에서 성과가 또 고무적입니다. APR의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36.2% 오른 1,437억 원. 그러니까 단순히 내수용 기업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뷰티 테크 기업 APR이 지난해 호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사실 성공적인 기업 공개, IPO 가능성을 키웠는데요. APR이 실적 확대에 박차를 가한 뒤에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상장에 돌입할 모습이잖아요. 네네. APR이 실질적인 이 구체적인 상장 현황이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뭐 주관사 정해져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장 선고는 3분기 말에서 4분기 사이가 될 거니까 코스피 청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이렇게 되려면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꾸준히 잘 나와야 되는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실적도 지금 상당히 호조세라고 지금 회사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24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올해 전체 매출 목표액이 6천억입니다. 작년에 4천억이 약 안 됐잖아요. 3,900억 대였는데 2천억을 더 더해서 올해 목표 매출액이 6천억이면 상당히 그 증시에서는 좀 발군의 그런 회사로 좀 전망할 수 있고 또 기대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PR이 앞으로 이제 디바이스 신기술의 R&D를 더 접목한다고 하니까 이 회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뷰티 테크 기업이다 이런 정체성 계속 가져갈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리오프닝 지금 시작했잖아요. 여기에 뷰티 테크가 한국에서 열풍이면 이제 해외로 점점 뻗어나가는데 뷰티 테크 쪽에 이제 디바이스를 판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화장품만 판매했는데 이제는 그 얼굴에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는 기구를 이용하는 디바이스 시장에서도 치고 나간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업이익까지 포함했을 때 900억에서 1,000억 내다본다. 이런 게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이 기업 가치를 굉장히 인정받고 있고 IPO를 통해서 1조 원 몸값에 도전하는 APR 눈여겨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신성통상 네. 탑10의 매출이 7,800억 원으로 유니클로를 아주 가볍게 따돌렸는데요. 탑10 매출 선전한 이유를 좀 분석해 보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탑10 하면 일단 주변에서도 브랜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프라인 매장을 공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탑10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제 그 스파오라든지 아니면 그 SPA 그래서 패스트 패션 이야기하는 자라, H&M 이런 회사들의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회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탑10이 원래는 이제 유니클로를 10년 전만 해도 아예 명함도 못 내밀고 경쟁사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만. 그랬죠. 예, 근데 신성통상이 이제 토종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니클로를 한국에서만큼은 좀 이겨보겠다. 이렇게 해서 염태순 회장이 만든 브랜드인데 2015년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따라 올라오다가 드디어 2021년에 처음으로 유니클로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유니클로의 매장에서는 또 매출에서는 살짝 근소하게 이겼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압도적으로 7,800억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유니클로는 작년에 7,043억 원, 그러니까 약 700억 차이 이상으로 이렇게 매출액을 늘려나가면서 차이를 늘려나가면서 이번에 신성통상이 굉장히 좀 선전했다. 특히 국내 패션 시장에서 유니클로를 제친 패스트 패션으로는 유일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시기 때 신성통장이 투자를 늘린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네네네.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싶은데 코로나19에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또 특히 의료 쪽이어서 그렇습니다. 의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코로나 때 누구나 다 리오프닝이 되기 전이니까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출을 삼가해야 되면 그만큼 타격을 받는 데가 패션 업체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랬는데 그만큼 역발상 전략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통상은 이럴 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좋은 그 패션 매장들이 좀 좋은 목이 있는 이런 곳에서
폐점을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런 곳을 대형 매장 중심으로 해서 탑10이 거의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지역 오프라인 거점 지역을 늘렸고요. 또 한편으로는 원래는 이 신성통상이 또 글로벌하게 11개에 있는 해외 법인들이 있습니다. 이 해외 법인들을 통해서 글로벌 브랜드들한테 이제 의류를 납품하는 이런 전략들을 써왔는데 이 OEM, ODM 사업부가 약간 부진해지니까 그러면 잘 됐다. 이런 때 아예 토종 브랜드 지금 갖고 있는 지오지아나 폴햄이나 아니면 탑10이나 이런 쪽으로 더 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이렇게 좀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상품이 고를 게 많아졌어요.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코로나 때 보면 어떻게 됐어요? 온라인의 그 매출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상품이 많이 늘어나고 디자인이 확 개선되면서 탑10이나 탑10 계열에 있는 다양한 그 브랜드들이 동반 성장했다. 그래서 역발상 전략이 먹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신성통상의 과감한 투자가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사실 네. 역발상이라서 온라인 쪽은 좀 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온라인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개선을 했고요. 특히 이제 남성복에서 지금 사실 저같이 지금 이 수트를 입는 사람들이 사실 요즘에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탑10 같은 경우 남성복 시장에서 오히려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물러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지오지아라든지 올젠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지난해 계속해서 다른 남성복들이 줄어들 때 더 투자를 많이 해서 4천억 가량의 남성복 매출을 또 올렸고요. 또 폴햄이라는 또 서브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건 에이션 신선통상의 관계사인 에이션 패션에서 하고 있는데 폴햄이란 브랜드도 놀라지 마십시오. 한 4천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브랜드들의 선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토종 브랜드가 먹힐 수가 있네 이런 걸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맥주 시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줄 서서 먹을 수 있었던, 살 수 있었던 그 맥주 유명세로 탔죠. 곰표 맥주인데요. 네, 그렇죠. 밀맥주. 이 맥주가 제조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세븐브로이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일단 처음 들어보면 조금 생소하시긴 하죠. 네. 근데 세븐브로이가 사실 원래 하우스 맥주 회사 김강삼 대표가 창업한 회사고 하우스 맥주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그 곰표 밀맥주라는 거를 OEM 처음에는 이제 이 생산 기획을 같이 했죠. 디자인을 같이 만들어서 생산 기획을 같이 했는데 이 곰표 밀맥주가 2020년에 코로나 때가 한창이었잖아요. 이때 집에서 이제 혼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밌는 맥주. 그래서 뭐 곰표인데 어떻게 맥주가 나오지? 이렇게 해서 재밌게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는데 네네. 맛도 있네? 이렇게 되면서 곰표 밀맥주가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네. 이 제조사가 이제 기획하고 제조한 회사가 세븐브로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회사가 영업이익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무래도 제품력, 맛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수제 맥주 회사 상장, 과연 어떤 점이 투자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주 맥주가 일단 상장을 해놨기 때문에 수제 맥주도 상장이 가능하다. 하이트진로도 지금 뭐 맥주가 있고 롯데 칠성음료도 지금 맥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맥주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뭐 세븐브로이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븐브로이가 좀 강력한 부분은 뭐냐면 영업 이익률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을 보시면 2021년에 매출액이 565억 원인데 영업 이익이 11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이 21%나 되는 것 굉장히 와, 네. 대단하죠. 그 맥주 회사 치고 또 3분기 기준 지금 뭐 그래프 나오고 있습니다만 3분기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만 해도 매출액이 375억 원에 영업 이익이 55억 원 정도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익률이 이렇게 좋으면 아무래도 판매량도 늘어나고 하다 보면 상장하면 이제 세븐브로이라는 거 자체로도 유명해지고 주주들이 이제 나 여기 회사 주주니까 한 병이라도 더 사 먹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상장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할 만한 기업들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동서식품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0년 만에 대표를 교체하는 동서식품, 경영진의 변화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동서식품 하면 여러분들 뭐 다 많이 드셔보시겠지만 그 믹스커피 아니면 그 타먹는 커피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국내 1등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동서식품은 사실 저희가 기자들 입장에서는 일어날자 회사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거의 매출이 1조 5천억에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식품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가지? 이렇게 또
영업이익이 2천억씩 계속 쌓인다고 하면 굉장히 행복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지금 오너 일가인 김석수 전 동서식품 감사가 5년 만에 등기이사 회장으로 복귀를 하고 또 동서그룹 창업자 이분이 이제 그 창업자 김재명 회장 차남이거든요. 이분이 네네. 나왔고 또 최근에 또 뭐 다양한 그 대표이사들이 바뀌고 하는 것들을 보면 네. 아니 이렇게 2천억씩 돈 버는 회사도 위기 상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요새 여기가 조금 그래도 좀 시끌시끌한가 봐요. 네, 이 오너 일가도 경영 일선에 전격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그냥 일반 믹스커피 시장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1등이지만 캡슐 커피 시장 이쪽으로 넘어오면 사실 동서커피가 좀 힘들었습니다. 동서식품이 왜 힘들었냐면 캡슐 커피랑 커피 머신을 같이 팔면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아지는데 캡슐 커피 시장에서 동서식품이 처음에 여기에 진출했다가 실패를 맛봤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 다른 이제 글로벌 식품 공룡인 네슬레가 현재 국내 시장에서 8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지금 잡아먹고 있는데 동서식품이 여기서 더 치고 나가지 못하면 식품 특히 이제 그 커피의 명가라는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진두지휘하고자 다시 오너 경영이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요, 결국 정말 돈이 될 수 있는 비상적 기업 뉴스들을 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